2026년 3월 장중 1,510원을 돌파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시장은 환율이 100원대 중반을 넘어 1,600원 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율 1,600원 뉴스 자막 속 숫자 하나가 바뀌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숫자가 바뀌는 순간 당신의 대출이자 장바구니, 채용시장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경제 전체의 치명적인 비상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는 단순히 달러가 비싸졌다는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번 원화 월급이 실시간으로 쓰레기가 되어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매달 내는 대출이자 마트에서 집어드는 식용유와 밀가루 한 봉지, 심지어 내년 채용시장까지 한꺼번에 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같은 원화 폭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산을 원화가 아닌 QQQ, QLD TQQQ로 무장하고 달러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부의 이동 비밀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왜 원화가 위험한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합니다. 식량 자급률은 40%에 불과합니다. 기름도 밀가루도 콩도 거의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만 생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살 때 아무도 원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전부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마트에 가는 길이 갑자기 비싼 유료 도로로 바뀐 것과 완벽히 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러 가는데 갈 때마다 통행료를 수십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겁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100달러짜리 원유를 사오면 13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완전히 같은 기름인데 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물건은 그대로인데 내 지갑에서 2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튀어나오겠습니까? 당신의 주유소 영수증 마트 장바구니,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무자비하게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오르는 순간 당신의 생활비 전체가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매일 밤 몰래 당신 지갑에 손을 넣어 현금을 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물가가 폭등해서 실질적으로 내 소득이 잔인하게 깎여나가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의 청구서를 당신의 집 문 앞으로 보내는 발신인이 바로 환율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면 한국처럼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기름을 사오려면 달러가 더 필요하고 달러가 더 필요하면 환율이 또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더 뛰고 경제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입 품목 만개의 가격 반응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는 충격만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치솟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에 유가 폭등이 겹치면 승수 효과가 발생해서 물가 상승 압력은 한국은행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월급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장바구니 물가와 생계비가 몇 달 안에 눈에 띄게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을 30% 삭감당한 것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같은 끔찍한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환율이 17년 만에 이 거대한 벽을 뚫어버린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 두 개의 거대한 집게발이 동시에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누르는 힘은 바로 외국인 자본의 대탈출 엑소더스입니다. 불과 3주 전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6% 가까이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경제의 심장들이 하루 만에 10% 넘게 박살이 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쓰레기통에 던지듯 내다 팔고 그 돈을 모조리 달러로 바꿔서 한국 시장을 영원히 탈출할 기세로 빠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던지는지 외국인의 냉혹한 계산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가 기적적으로 10% 올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환율도 10% 올라버렸습니다. 원화로는 수익이 난 것 같지만 자기들 돈인 달러로 환산하면 수익률은 0입니다. 수수료를 떼면 오히려 뼈아픈 손해입니다. 게다가 한국 기준 금리는 미국보다 한참 낮습니다. 달러를 그냥 미국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기만 해도 훨씬 더 많고 안전한 이자를 받습니다.
그들이 굳이 위험한 한국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도망칩니다. 팔면 팔수록 주가는 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더 빨리 팔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공포가 공포를 집어삼키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내다버리고 챙겨간 그 수조 원의 달러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 거대한 자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곳, 바로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남들이 원화 폭락에 절망하며 한숨 쉴 때 자본주의의 포식자들은 이미 달러를 쥐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이 포진한 QQQ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치솟을 때 미국 나스닥 지수가 단 1%도 오르지 않았어도 당신이 QQQ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원화 환산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20% 이상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 붕괴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달러 자산의 마법입니다. QQQ는 단순한 주식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AI 혁명과 기술, 독점 기업들의 소유권이자 원화 쓰레기와에 맞서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환율 1,600원이라는 극단적인 공포가 시장을 덮칠 때 주식시장은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발작과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이때 공포에 질려 달러 주식을 팔고 도망치지만 훈련된 투자자들은 이 순간을 평생에 단 한 번 오는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QLD, 그리고 3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TQQQ가 바로 그 무기입니다. 환율 1,600원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한계 기업들은 연쇄 부도를 내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터져나갈 것입니다. 공포에 찔린 평범한 국민들마저 은행으로 달려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달러 뱅크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라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극장에서 불이야 소리가 나면 모두가 출구로 뛰어가다 압사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달러를 사고 달러를 사니 환율이 또 오르는 지옥의 쳇바퀴입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환율이 2달 만에 2배로 뛰었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줄이 끊겨 파산했습니다. 이 살벌한 연쇄 반응의 종착지에서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건 변동, 금리 대출을 잔뜩 껴안고 있는 서민 가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2028년 3월 서울 마포구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씨와 정 씨 둘 다 2026년 초에 똑같이 6억 원의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씨는 환율 1,500원 뉴스를 보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2년 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이 씨의 월 이자는 216만원에서 390만원으로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집값은 폭락했고 매달 이자 내느라 숨이 막혀 피눈물을 흘립니다. 정 씨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6년 환율 폭등 뉴스를 보자마자 정 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을 고정금리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자 폭탄의 뇌관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소비를 통제했습니다. 외식 수입차 해외여행을 전부 끊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현금을 모조리 원화 예금이 아닌 미국 주식 계좌로 보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정 씨는 자산의 중심을 QQQ로 단단하게 다지면서 시장이 공포에 발작하며 폭락할 때마다 QLD와 TQQQ를 야수처럼 매집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장이 출렁일 때 TQQQ의 계좌는 파란불이 켜지며 공포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미국의 기술 독점력과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맹신하며 버텼습니다. 1년 뒤 전쟁의 공포가 잦아들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며 미국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억눌렸던 나스닥은 화산 폭발하듯 전 고점을 뚫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QQQ가 든든하게 베이스 캠프를 지키는 동안 바닥에서 쓸어 담은 QLD와 TQQQ는 200%, 300%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찍으며 정 씨에게 수억 원의 벼락 같은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월 이자는 예전 그대로 235만원으로 통제되고 자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 씨는 위기를 이용해 완벽한 계층 이동에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선택이 갈라놓은 잔인하지만 명백한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거시 경제를 탓하고 국가를 원망하며 가난해질 때 누군가는 달러 자산과 레버리지의 힘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부자가 됩니다. 혹시 지금 고점이 아닐까,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며 원화 현금만 꽉 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완벽한 타이밍을 재느라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당신 주머니 속 원화의 가치는 무섭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시장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폭락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용기 있게 미국 지수에 투자한 자들만이 새로운 신흥부자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시스템이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지켜줄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은 오늘부로 완벽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0조 원의 가계 부채와 환율 방어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각자 도생을 선언했습니다. 환율 1,600원 시대를 대비해 당신이 지금 당장 눌러야 할 재무방어 스위치는 명확합니다. 첫째, 오늘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자에 둑을 쌓으십시오. 둘째, 원화 약세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모든 사치성 소비를 당장 내일부터 끊어버리십시오. 셋째, 그렇게 피짜내듯 만들어낸 잉여 현금을 절대 원화 시스템 안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돈과 혁신이 빨려 들어가는 미국 시장 달러 자산인 QQQ를 매달 기계적으로 사모으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거시 경제의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키며 이유 없이 폭락하는 그 피 흘리는 날 두려움을 버리고 QLD와 TQQQ를 분할 매수하는 야성의 심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를 개인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톱니바퀴가 내 가족을 짓밟지 못하게 방향을 틀고 오히려 그 거대한 힘에 올라타 엄청난 속도로 전진할 수는 있습니다. 원화 시스템의 침몰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나스닥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방주에 레버리지라는 엔진을 달고 탑승하시겠습니까? 준비한 사람에게 위기는 축복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기는 재앙입니다. 오늘 당신의 결단이 3년 뒤 당신 가족의 운명과 계급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